두 가지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작금의 심각한 안보 위기에 대한 논평입니다. 두 번째는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오늘 발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안보 위기에 대한 논평입니다. 제목은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에 설마란 없다.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이라도 한미 동맹차에 빨리 탑승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 미일까지 번져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데 이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자국민을 파멸로 이끄는 행동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중단해야 한다며 B-1B 폭격기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도 이에 지난 10일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B-1B 폭격기 비행장 등 미군 기지가 포진한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실행 방안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거대 무기를 앞세운 미국과 북한 간의 말폭탄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도 북한의 괌 도발과 미국의 예방전쟁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은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북한의 괌 포위 사격 발언에 대해 북한 내부용이다, 위기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NSC를 열지 않겠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NSC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에 군사 전략 전문가 한 명도 없는 청와대의 우왕좌왕 행보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1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라는 환상 속에서 깨지 못한 채 비현실적인 희망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6.29 이후에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발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 아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해 대응 방안에 관해 협의를 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사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조수석, 아니 뒷좌석에라도 한미일 동맹의 차에 빨리 올라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동떨어진 남북대화 제의와 같은 대북 엇박자 정책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한미일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제 남북관계를 넘어 미일 북간 전쟁까지 가능한 위기 상황을 몰고 왔습니다. 말폭탄이 단순히 말로서 그칠 뿐이라는 아무런 반증이 없는 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일 북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안보 시나리오를 철저히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즉각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발적 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지전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전 훈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안보 상황을 진솔하게 국민과 야당에게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경제에 충격이 있겠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안보에 설마나 다음이란 없습니다. 지금의 말들이 실행되는 순간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이후 최고 위기라는 진단이 무색하지 않도록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겁니다. 제목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저격수를 자임하는가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이은 정치적 행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성이 생명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정상화 문제는 사회적 화두라며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압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현주 전 KBS 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면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방문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이 위원장은 MBC 최대의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인면권이라는 칼을 휘둘러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직간접적으로 퇴진시키려는 꼼수와 편법까지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현 공영방송의 상황을 곡해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 시사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현직 방송사 임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된 편향된 영화임에도 이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를 띠고 관람을 강행했습니다. 참으로 오만불손의 극치입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순간부터 인사청문회와 임명된 이후 모든 족적을 보면 언론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눈을 씻고 보아도 그 기미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임무란 말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위원장이 말하는 언론 정상화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 서정한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어불성설입니다.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방송만이 정상적인 방송이란 말입니까? 방송이 자율성을 갖고
정치적 중립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제대로 된 방송의 정상화일 것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취해 공영방송사 저격수 역할을 자임한 이호성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호성 임명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임명 처분 취소 소송,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